3주차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2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할 범위가 페이지 61페이지를 시작으로 가공식품의 유일한 과학이라 관심이랑 의사들도 속는 의학 연구 논문, 그리고 현대 건강 관리를 재정 관리에 비교하자면 이렇게 세 가지인데 맨 마지막 부분을 제가 오늘 당뇨로 대신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화면 공유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페이지 61페이지 가공식품 업계의 유일한 관심 이렇게 하는 챕터를 먼저 시작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현대인들의 가장 큰 위협은 제약업계가 의학을 지배한 것과 식품업계가 식탁을 점령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식품공학 업계를 섬기는 식품공학은 업계를 섬기는 학문일 뿐 건강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유통기간을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식재료 값을 줄일 수 있을까? 등등 값싼 식품 첨가물을 개발하는 데 매진한다. 원가를 절감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유일한 관심사다. 그리고 이게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뭐 이런저런 다양한 환경 호르몬들이 생기면서 그게 좋다 안 좋다 뭐 그런 얘기들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MSG가 괜찮다, 뭐 GMO가 괜찮다, 인공감미료가 괜찮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막 어떤 분들 좋아하기도 하고 봐봐 괜찮잖아 이렇게 하면서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도 먹어도 될까? 이렇게 하면서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공유를 할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1960년대까지 담배는 건강식품이었대요. 그래서 식사 후에 소화를 돕는다고 해서 흡연이 권장되기도 했었고, 미국의 뭔가 의사협회나 아니면 질병통제센터에서 담배를 옹호하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대요. 왜냐면 신문이나 잡지, TV에 이런 나오는 광고 모델은 지금은 카우보이나 이런 멋진 막 남자 같은 모델들이 나오지만 예전에는 의사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사실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많은 제약회사들이 이 언론을 이렇게 많은 그런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덮었었던 것처럼 사실은 이런 식품업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도 소유할 수 있고 언론도 통제할 수 있다.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과제와 일치하는 연구 결과를 내는 과학자는 연구비도 많이 다 내고 학계에서 승승장구한다. 하지만 반면 기업의 이윤에 반하는 연구를 하는 학자들은 어김없이 가혹한 공격의 대상이 된다. 진정한 과학 정신을 유지하는 과학자들은 얼마 없고 청부 과학자들이 설치는 세상이 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 받고 가습기 살균제가 안전하다는 연구를 발표를 했던 서울대 교수가 그렇게 놀랍지 않은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사실 무조건 안전하다 그냥 안전하다라고 나오면 우리가 먹어도 되는 건가라고 했을 때 사실은 아직도 뭔가 그 좀 시간이 새로운 어떤 것들이 나와도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 안정성들이 충분히 평가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전문가들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걸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계속 이렇게 의문점이 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MSG가 이제 뭐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부분에서 뒷부분에 대해서 MSG에 대한 부분은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MSG가 해로워서
이렇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지적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MSG를 먹고 불편한 사람들은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식으로 몰아붙이고 이에 반론을 제기하면 비과학적이고 연구 논문 하나 찾아볼 줄 모르는 무식쟁이 취급을 받는 거만함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정말 유기농을 뭔가 고집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추구하고 이렇게 조금 안전하게 해보려고 하는 거를 주변에서 유난 떨지 마. 그냥 사람들 다 그렇게 먹고 살아. 애기들 그런 거 더 안 먹어서 아픈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막 눈살을 찌푸리고 하는데 어떻게 전혀 운동하지 않고 패스트푸드나 과자, 라면, 가공식품만 먹고 사는 거는 괜찮은 거고 이렇게 뭔가 우리가 제대로 챙겨보자고 하는 노력이 괜찮지 않은 이런 사회적 문제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결과물이 바로 한국인들의 건강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아이들의 건강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들의 건강 상태고 그게 곧 아이들에게도 이제 연결이 되는데 대한민국 아이들의 자폐 증가율이 세계 1위래요. 그리고 성인 남성 2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리고 갈수록 당뇨, 고혈압 환자는 늘어만 간다. 이제는 유전이라는 말이 무색하기만 하다. 무슨 놈의 유전자가 그토록 빨리 변한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학계가 유전적 허무주의를 빠져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이런 환경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아이들이 먹는 식품 첨가물은 기성세대가 어렸을 때 먹었던 식품 첨가물과 비교하면 그 종류도 너무 많고 위해성의 차원도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뭔지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 위해성을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수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막 담배가 몸에 안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시절에는 담배 업계가 건강에 해롭다고 자인하기까지 30년 이상이 걸렸대요. 근데 이거를 그냥 스스로 각성하고 모든 것을 인정한 게 아니고 정말 길고 정말 지루한 싸움, 법정 싸움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있는 일부 소비자들이 먼저 기업과 싸웠기 때문에 얻은 결과다. 그냥 뒀으면 지금도 담배 업계가 건강식품으로 인식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크 워터스라는 영화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보시지 않았으면은 저는 이거 유튜브에도 짧은 클립으로 뭔가 이렇게 요약이 된 그런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걸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저희 이제 그 프라이팬에 코팅 되는 PFOA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보면은 변호사가 이게 실제 사례로 이제 나왔던 부분인데 그 변호사가 나와서 이제 이제 코팅 PFOA가 이제 6가지 암에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증명하는 그 과정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처음에는 막 주변에서 이게 맞는 일이야, 이게 옳은 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다 응원을 해주다가 그 법정 싸움이 정말 지루하게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점점 아직도 그거 하고 있어? 그냥 포기해 됐어 이렇게 하고 이제 가족들마저도 여보 그만하자 그냥 포기하자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이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사실은 진짜 그렇게 막 정말 이렇게 제대로 된 이렇게 정말 나쁜 것들을 자인하게 만드는 건 정말 그 소비자들이 함께 뭔가 힘을 뭉치고 좀 깨어나야 그 과정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축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보시지 않은 분들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나는 식품업계, 그러니까 나는 환자를 보는 입장에서 이제 이 식품업계를 보는 관점은 염증 반응으로 만성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들, 그리고 당뇨, 고혈압, 과체중, 대사증후군의 환자들, 그리고 살을 빼고 싶은 환자들, 그리고 알레르기, 아토피, 천식 등 자가 면역 질환 등을 치료할 때 가공식품부터 끊고 시작한다. 가공식품만 끊어도 많은 것이 달라진다. 지금까지 먹고 오던 대로 가공식품을 계속 먹으면 아무것도 못 고친다라는 거예요. 그냥 약을 먹고 고치는 게 아니고 관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임상에서의 내 경험이 그렇다. 물론 반대론자들은 공격을 할 것이다.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일 뿐 객관적인 데이터도 아니라고. 하지만 그 주변에서 사실은 주변에서 저희가 막 그런
그런 좋은 음식을 먹고 뭔가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병원에서 암에 걸렸을 때 이제 병원에서 이제 포기를 하는 경우에 그냥 내가 그냥 뭔가 그러면 나는 이 항암이랑 이 모든 치료를 포기하고 내 자연으로 돌아가서 치료를 하겠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그냥 심심치 않게 뭔가 굉장히 좋아져서 돌아오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서 그분이 달라졌던 게 뭔가 음식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큰 작용을 했다라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막 이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근데 사실은 식품업계만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소비자가 항상 이 주축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소비 패턴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막 한국에서는 막 무제한집 뭐 이런 걸 보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기를 왜 배 터지게 먹어야 되지? 그것도 질 낮은 고기로. 그래서 좋은 고기로 조금 먹으면 되지. 누구 말대로 개 돼지도 아니면서 우리의 가치관은 그렇게 길들여져 있다. 마트에서 싼 음식만 찾으니까 식품업계가 싸구려 가짜 음식을 시장에 내놓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원하니까 판매할 뿐 그야말로 간단한 논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더 좋은 음식을 추구하고 더 제대로 된 음식을 추구하면은 그게 당연히 더 많이 나오고 더 많이 팔리고 그게 주변에 더 많아질 텐데 우리들이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의 어떤 식품업계가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음식도 가치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치관과 입맛을 바꿔야 한다. 비만 환자와 대사증후군 환자들을 대하다 보면 맛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는 개인차가 얼마나 큰지 놀라게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근데 여기에서 예전에는 그랬을 수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 제대로 치료가 된 환자들을 보면은 입맛이 바뀌지 않는 일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가치관 그리고 제대로 좋은 음식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바꿔야만 어떻게 보면 내 가족들 그리고 나의 어떤 이런 병이라든지 아니면 불편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67페이지에 의사들도 속는 의학 연구 논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엄밀히 말하면은 통계 분석은 의사들의 전문 영역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연구원 분들이 그 전문 분야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의과대학에서 다루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 의사도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그저 소비자로서 주어지는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의사들도 속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어떤 것에 속냐 하면은 연구 결과를 사실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실험 기간을 조절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3개월 이후에 부작용이 속출하는 약물이면은 실험 기간을 그냥 2개월 내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개월 안에는 아무 이런 부작용이 없었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하면서 이렇게 약물 이렇게 실험 결과를 내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막 이런 막 이게 연구 이렇게 막 우리가 막 진짜 약을 쓰고 가짜 약을 쓰는 이 플라시보 이런 것들 해서 연구를 또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대조군을 이제 여기 보면 백신 예를 들면 지금 한창 백신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이제 백신의 부작용이 의심돼서 요거를 일으키는지 알아보는 연구를 할 경우에 그래서 요 대조군 위약을 식용수로 주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신에 들어가 있는 알루미늄을 똑같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낸 게 둘 다 별반 차이가 없었다. 그러니까 신경계통에 손상을 유발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결과를 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모든 실험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맞고 안 맞고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의사들도 제대로 알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의사들이 일일이 다 살펴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 중에서 제대로 된 연구를 솎아내는 것조차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연결되는 부분으로 의사들은 이제 표준 치료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학계에서 공인된 의료 치료를 했을 때 하는 거를 말해요. 예를 들면 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암하고 이제 그 방사선하고 이렇게 하는 그 수술을 하고 요 세 가지를 표준 치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그 행위를 했을 때 환자한테 문제가 생기면은 의사들은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의사들이 만약에 그냥 식단 조절을 하세요. 뭐 아니 비타민을 드세요라고 처방을 했다가 만약에 환자한테 문제가 생기면은 의사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표준 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은 개인인 내가 뭔가 잘 모르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만약에 그 이상을 한다는 건 되게 리스크를 짊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준 치료 이외에 어떤
이런 치료를 추천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표준 치료 이외에 선택하는 것은 나의 개인의 선택인 거고, 내가 잘 아는 개인의 선택인 거고, 그 가족들의 선택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막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수치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막 통계에 대한 얘기들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의학이든 뭐 과학이든 뭐 이런 부분에서. 그랬을 때 두 가지 수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절대 수치랑 그리고 여기 보면은 상대적인 수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수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막 유방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유방암에 걸렸는데 전립선 안에 걸렸어요. 그래서 전립선 안에 걸렸는데 이거를 걸려서 살 수 있는 확률 100명 중에 몇 명. 이거는 사실은 절대적인 수치거든요. 근데 지금 뒤에서 나중에 그 암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 책에 대한. 그래서 저는 그 챕터도 사실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지금 내가 만약에 가족들이나 내가 만약에 암에 걸렸다 그러면 사실은 저는 뭔가 좀 이성적인 판단을 내기가 되게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양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내가 진짜 이걸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테니까. 근데 내가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닐 때 이 암에 대한 섹션을 읽어보는 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막 유방암에 걸려서 살 확률이라는 게 사실은 이 절대적인 수치로 적혀져 있는 경우가 아니고 이 상대적인 수치로 적혀져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암에 걸려서 사망하는 확률이랑 암 이외에 다른 이유들 있잖아요. 막 교통사고, 이렇게 교통사고, 아니면 또 뭐 있죠? 막 아니면은 백신에 의한 사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고로 죽을 확률을 두 개를 비교해서 그 암에 걸려서 사망하는 사망률에 대한 확률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게 아이러니한 게 갑상선에 걸렸는데 살 확률이 100.6% 아니면은 막 101%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막 그걸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그러면은 건강한 사람보다 그 갑상선 암에 걸려서 살 확률이 더 높은 건가? 이런 되게 말도 안 되는 수치적인 부분이 나온다라는 부분이 그 암 섹션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저희가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이래서 사실은 이런 수치적으로 맞다 안 맞다 이런 것도 사실은 그 숫자만을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제대로 좀 봐야 되고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챕터인데 요게 153페이지예요. 그래서 당뇨병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뇨병 부분 페이지 펼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요즘에 뭐 대사증후군이다 이래서 고지혈, 고혈압, 당뇨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사실 주변에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당뇨병을 둘러싼 가장 큰 문제는 당뇨병을 만성 질환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진료실,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 진료실을 찾아오는 당뇨 환자들 중에서 10년에서 15년 이상 당뇨약을 복용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래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프로세스를 겪었냐면은 첫 번째는 메포민이라는 약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메포민이랑 글리브라이드라는 약으로 시작을 하고, 그러게도 이제 혈당이 잘 안 떨어지니까 서너 개의 약물의 칵테일 요법으로 늘어나다가, 그리고 이제 안 되니까 인슐린을 처방을 받고, 그리고도 안 되니까 인슐린 양을 점점 증가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과정들을 10년에서 15년 정도 겪는데 병원에서는 혈당 잘 조절되고 있어요 라면서 희망찬 이야기를 들려줄지 모르겠지만 당뇨병 자체는 갈수록 악화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면은 당뇨병과 혈당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책을 읽으면서 결국에는 그 증상 치료와 원인 치료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당뇨에서 혈당은 결국엔 증상일 뿐이라는 거죠. 원인이 아니고. 당뇨의 진짜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그래서 당뇨병이 악화되는 것은 인슐린 저항이 점점 심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왜 그러면은 점점 심해지는데 이렇게 치료를 했어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2008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20년도 안 된 거죠. 해도 의학계는 혈당 치료를 하는 것이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믿어왔대요. 그래서 왜냐면은 저는 사실은 혈당이 혈관에 있는 건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되게 몸을 망치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이 혈당이
혈관을 망가뜨려서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일으키고 실명이나 다리절단 혹은 신장투석, 이식과 같은 심각한 당뇨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합병증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혈당 치료에만 집중적으로 막 이렇게 치료를 하게 했었었는데, 근데 여기서 놀라운, 전 읽으면서 진짜 놀랐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대규모의 연구 결과는 달랐다. 혈당을 잘 관리하거나 말거나 별 차이가 없었대요. 혈당을 잘 관리했던 환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비슷한 비율로 당뇨 합병증이 발견됐대요. 심장마비, 뇌졸중, 시력과 관련된 눈의 합병증들, 신부전 등 예외 없이 모든 2차 질환에 동일하게 해당됐대요. 혈당을 관리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좀 되게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부분이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약 잘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뭐 10년, 15년 약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연구 결과는 혈당 먹든 안 먹든 당뇨 합병증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저번에도 막 얘기를 했던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의사 선생님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환자들이 관리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이거라도 막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더 솔직하게 이런 뭐 약을 먹어도 합병증이 생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식단 조절은 거의 꼭 필수다. 이거는 약에 대한 부분에서 여기서 보는 저는 되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더 놀라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근데 당뇨를 고친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고쳤냐고 하면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을 고친대요. 근데 약으로 고친 환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극단적인 비만 치료나 아니면은 밴드 아니면 우회술로 위를 잘라낸 경우 90%의 당뇨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이 만성 진행형 불치병이 아니라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신기한 게 다이어트를 했더니 당뇨가 사라진 거예요. 제가 관리했던 분 중에서도 그 당뇨를 꽤 오래 알았던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디톡스라든지 막 이런 부분에 저희 뉴트리얼티 디톡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시니까 이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한번 믿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2달 정도 진행을 했는데 한 달 정도 결과를 이렇게 보면서 중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혈당 수치가 정말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빨리 혈당 수치가 그냥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2달 끝나고 나서는 이제 그 당뇨약도 안 먹어도 되는 상태까지 오셨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되게 뭔가 허탈해 하셨어요. 뭐지?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가능한 거였어요? 약간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사실 당뇨는 여기 보면은 철저하게 식습관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식습관병이라면 사실 치료도 식습관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약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사실은 그 인슐린을 처방을 하는 게 여기에서 비유를 하는 게 뭐냐면은 알코올 중독자를 술로 치료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술을 먹다 보면은 술이 세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코올에 대한 저항이 생겨서 이제 술이 점점 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술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알코올 중독자로 이제 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게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이 들어와야 기분이 좀 나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치료가 된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이 혈당에만 집중을 해서는 이게 합병증이 줄거나 환자가 줄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병은 만성 진행성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약 먹고 평생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라는 얘기를 하게 됐다라는 부분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위절제 수술은 당뇨 치료 효과가 90%에 달한다. 근데 당뇨가 호전되는 이유는 단식과 똑같은 원리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당뇨가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식을 하면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 해결되지 굳이 위를 잘라야 돼요?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당분 섭취를 줄이고 간헐적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증상인 혈당만 끌어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는다. 문제는 환자가 새로 바꿀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도 솔직히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왜 그렇게 식단을 해야 되는지 이해하지도 못한 채 그저 맹목적으로 다른 환자들의 금식이나 건강식은 고역으로밖에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바뀌었다라는 밑에 사례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그냥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셔야 돼요. 약 먹으셔야 돼요. 이게 아니고 왜 이렇게 혈당을 내려야 되고 혈당이 왜 올라가는가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더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막 사례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면은 당뇨는 기능의학 의사들이 가장 흔하게 다루는 질환이다. 그래서 이게 기능의학 의사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당뇨병 환자들은 기능의학 전문의와 상담할 걸 권하는 바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종류의 치료를 받을 것인가 하는 선택은 환자에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치료의 종류도 의사한테 맡긴 셈이 없지만 이것만큼은 환자가 결정해야 하는 문제다. 그런데 아는 게 없으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아는 자만 선택할 자격이 있음을 잊지 말고 공부해야 된다. 내 병에 대한 공부가 치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새 챕터. 그래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읽으면서 사실 되게 충격적인 내용이 되게 많았고 특히 뒤로 갈수록 그 병에 대한 부분들은 더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업을 하든 안 하든 떠나서 우리가 소비자라면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사실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새 챕터 마무리하고 또 이렇게 긴 시간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2시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